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긴축 재정으로 지자체마다 허리띠를 졸라매는 상황에서 강원도 의회가 의원실마다 175만 원짜리 공기청정기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더군다나 도청사 이전으로 쓸 수 있는 기간이 6년 정도인데 이 예산은 반대 없이 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도 의회 의원 연구실입니다. 49명의 도의원이 1인 1실로 사용합니다. 이 의원실마다 공기청정기가 새로 설치됩니다. 이 예산은 이번 의회 사무처 추경 예산안에 포함됐습니다. 공기청정기 한 대에 175만 원, 일반 공기청정기 가격을 두세 배 뛰어넘는 고가의 제품입니다. 천장에 매립하는 설치 비용까지 더하자 총 예산이 1억 원에 달합니다. 의정활동 지원 업무 수행을 위한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의원들은 의원실이 지하 1, 2, 3층에 몰려 있어 습기가 차고 공기도 탁해 공기청정기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환경적으로 취약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현재 지하 1, 2, 3층에는 특히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번 대상지에서 빠진 부분은 없는지 좀 살펴가지고 의원실을 찾아가 확인했습니다. 입구에는 이동 가능한 제습기가 있고 의원실 천장마다 제습 기능을 갖춘 에어컨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하층 의원실이라도 창문이 있어 환기가 가능합니다. 강원도 의회는 춘천 고은리에 신청사가 마련되면 도청과 함께 이전합니다. 앞으로 이 건물을 사용할 기간은 6년 남짓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구입하는 공기청정기는 천장에 매립하는 제품이라 신청사로 가져갈 수 없습니다. 강원도 의회 사무처 관계자는 제품을 의원실뿐 아니라 지하에 있는 정책지원관실과 회의실에도 설치한다며 공기순환 시스템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의원실 공기청정기 구입 예산 1억 원은 도의회 운영위원회에서 반대 없이 원안 가결됐습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부산대와 제주대에 이어 강원대에서도 의대 증원 학칙 개정안이 제동이 걸린 가운데 도내 4개 의대 중에서는 한림대만 증원 학칙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심의를 보류한 강원대는 평의원회를 다시 열어 재논의하겠다고 밝혔고 가톨릭 관동대는 오늘 연세대 미래캠퍼스는 6월 3일 평의원회를 열고 의대 증원 학칙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들 3개 대학은 의대생과 교수 등이 교육부 장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무실동에 있는 원주 교도소가 이전할 봉산동의 새 교도소 건설 공사가 한창입니다. 내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정작 시민들의 관심이 많은 현 교도소 부지에 대한 개발은 아직 시작도 못하고 있습니다. 권기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원주시 봉산동에 새로 짓고 있는 원주 교도소 건설 현장입니다. 일부 건물은 기초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2층 이상 건물이 올라간 곳도 있습니다. 작년 6월 공사를 시작했는데 내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새 교도소가 준공되는 내년 하반기 이후에는 이곳 무실동 교도소 부지에 대한 개발 사업이 본격화될 예정이지만 아직 이와 관련한 아무런 움직임이 없어 개발 사업이 장기화되는 것 아닌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무실동 교도소 부지는 지난 2019년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지로 선정되면서 국가 주도로 개발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와 관련해 원주시에 접수된 인허가 신청이 전혀 없는 상황이어서 교도소가 이전하더라도 당분간 그대로 방치돼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교도소 부지가 하루빨리 시민들을 위한 편의시설로 활용되기를 기대했던 원주시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밖에 없는 상황. 원주시는 담당 부처인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개발과 관련한 지자체의 의견을 전달하고 조속한 사업 추진을 요구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움직임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3년 먼저 인허가 절차를 밟기 시작한 반곡동 군부대터 개발의 경우 2032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무실동 교도소 부지의 경우 그보다 더 늦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원주시는 이달 중 다시 기재부를 찾아 빠른 사업 추진을 거듭 요청하고 국회의원과 지역 정치권과도 힘을 모은다는 계획이지만
이 사업도 결국 아파트 건설을 포함한 부동산 개발 사업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전국적으로 침체된 부동산 경기가 사업 추진을 더 어렵게 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유동성 자금난으로 회생 절차를 밟아오던 횡성의 전기차 생산기업 디피코가 법원의 회생 인가를 받고 정상화에 착수했습니다. 한 달 안에 인수업체가 낸 인수자금 90억 원으로 빚을 청산하면 모든 정상화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디피코는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100명이 넘는 생산 인력을 채용해 계약 물량을 생산하기로 했습니다. 속초의 영랑호를 가로질러 조성된 영랑호수 윗길 시설 적법성 여부를 놓고 속초시와 환경단체가 다투고 있는데요. 속초시가 부교 철거가 바람직하다는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환경단체는 환영의 뜻을 밝히며 조속한 철거를 촉구했습니다. 박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속초 북부권 관광 활성화를 위해 2021년 11월 26억 원이 투입돼 개통한 영랑호수 윗길. 영랑호를 가로질러 건설되다 보니 사업 계획 단계부터 환경 파괴 논란이 일었는데 결국 시설 철거 방향으로 마침표를 찍을 것으로 보입니다. 환경단체가 제기한 주민소송에 대해 법원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 철거 여부를 결정하자는 조정안을 냈고 모니터링을 맡은 강원대 환경연구소는 장기적으로 부교가 호수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커 철거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속초시는 장기적으로 부교 철거가 바람직하다는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철거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관련 예산 확보, 행정 절차 등의 시간이 걸려 구체적인 시기나 방법 등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시설 개통이 만 3년도 안 됐고 이미 투입된 예산이나 관광 활성화 등의 측면에서 시의회에서는 철거 반대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장 철거는 이제 시민적인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의견을 모으고 또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절차 부분에 대해서 또 시의회 의견이라든가 또 이런 부분들, 예산 부분 이런 부분들이. 환경단체는 속초시의 부교 철거 수용 결정을 환영한다는 성명을 내고 조속한 철거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환경부 조류 모니터링에서 부교 설치 이후 겨울 철새 도래가 줄어든 것이 확인되고 있다며 겨울 전 시설 철거 내지는 적어도 출입을 통제하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생태계 변화는 현재 진행 중이고 장기적으로 갔을 적에는 이게 축적돼서 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니까 하루빨리 결정하는 게 좋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부교 철거 시기와 절차 등에 대해 양측의 절충안을 마련하기로 하고 다음 달 3일을 조정기일로 정했습니다. 한 달 남짓한 시간 동안 양측이 만족할 만한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춘천시 공무원들이 특정 시의원의 자료 요청이 지나치다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자그마치 A4 용지 10박스 분량이라고 하는데요. 공무원들은 다른 업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받고 있다는데 이 시의원은 정당한 자료 제출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춘천시 공무원 노조가 팻말을 들었습니다. 특정 시의원의 과도한 자료 제출 요구를 규탄하기 위해서입니다. 복사용지 100박스가 웬 말이냐? 시의회는 반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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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노조가 지목한 이 의원은 다음 달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춘천시 인구 증가 시책인 전입장려금 점검을 위해 신청 서류 등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전입장려금 신청자 수만 4,000명이 넘어 자료를 모두 모으면 24,000장, A4 용지 10박스에 달합니다. 노조 측은 공무원이 하루 8시간 꼬박 이 일만 해도 3개월이 넘게 걸린다고 주장합니다. 만약에 요거를 이제 3.8개월 동안 계속 준비를 하다 보면 지금 3.8개월 동안 신청해 주신 모든 분들한테 이제 장려금에 못 나가는 상황이 됩니다. 노조 측은 의회가 세금이 들어가는 사업을 점검해야 하는 건 이해하지만 이번 경우는 개인정보를 지우면 정보가 될 만한 게 많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또 이런 무리한 자료 제출 요구가 처음이 아니어서 직원들의 고통이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갑질입니다. 아니, 갑질을 넘어선 살인행위입니다.
요즘 이슈가 되는 악성 민원과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자료를 요청한 시의원은 전입장려금이 잘 지급되고 있는지 알려면 신청 자료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제대로 지급이 됐는지 또 가야 될 사람한테 간 건지 이런 부분이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신청 자료나 지급 계정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인데 그 부분이 가져오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 많다고 그러면 그냥 원본만. 춘천시 공무원 노조는 해당 의원의 사퇴와 의회 자료 요구 기준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승현입니다. 최근 춘천의 한 금은방에서 강도가 흉기를 휘두르고 1억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사건이 있었는데요. 다행히 하루 만에 피해자가 붙잡혔지만 귀금속은 아직까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금은방은 이번이 두 번째 강도 피해인데요. 금은방 업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지만 보상은 막막합니다. 이송미 기자입니다. 도로가에 오토바이를 세우고 금은방 안으로 들어오는 한 남성. 진열대에 있는 금품을 챙긴 뒤 달아났습니다. 범행 피해자는 하루 만에 경찰에 붙잡혔지만 훔친 귀금속은 일주일 넘게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난당한 귀금속은 30여 점, 시가로 1억 원이 넘습니다. 오래되셔가지고 갑자기 이루어졌어요. 이 금은방은 지난 2013년에도 강도 피해를 당했습니다. 금전적 보상이라도 받기 위해 보험에 가입하려 했지만 보험사로부터 거부당해 가입을 포기했습니다. 경찰이 귀금속을 찾지 못하면 보상받을 길이 없습니다. 조금만 해도 미덕씩 되는데 그 보험에서 손해보면서 해주겠어요. 신체적인 피해도 있지만은 그 물질적인 피해도 만만치 않은 거기 때문에. 인근의 금은방에서도 10여 년 전 강도가 침입해 1억 원이 넘는 피해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금은방을 노린 도난 범죄가 이어지고 있지만 피해 규모에 비해 보상 방법은 마땅치 않습니다.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범죄 피해자 지원 제도가 있지만 월 50만 원 생계비와 일시금이 전부입니다. 보상 못 받는 게 허다해요. 그래서 조금 가게도 일찍 문 닫는 편이고. 자영업자 개인이 손해보험사나 경비업체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 규모가 크다 보니 가입 자체가 어렵거나 보상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손해금액 책정하고 이렇게 하는 거라 가지고 경계가 돼 있으시거나 비상벨을 누르셨거나 이런 영업 중에 발생한 걸로는 아마 안 될 거예요. 고가의 귀금속을 노린 금은방 강도 사건이 잇따르고 있지만 도난 금품에 대한 피해 보상은 피해자 개인의 몫으로 남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MBC 뉴스 이송미입니다. 오늘부터 춘천 시내버스 노선이 승객 편의를 고려해 일부 조정됩니다. 이에 따라 1번, 10-1번, 12번, 17번 노선은 춘천여고와 강원고, 강원 사대보고 등 하교 시간에 맞춰 운행 시간이 일부 조정됩니다. 또 18번 노선은 국립숲체험까지, 20번 노선은 레고랜드까지 임시 운행되고 16번 노선은 트롤리버스 전용 노선으로 운행됩니다. 자세한 노선은 춘천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주 특산물로 만든 토토미 즉석밥이 미국 수출길에 올랐습니다.
남원주농협은 5천만 원 상당의 토토미 즉석밥 6만 개를 미국으로 처음 수출했습니다. 1년 수출의 목표액은 6억 원으로 판매 실적을 지켜본 뒤 수출용 토토미 즉석밥 물량을 늘리고 토토미 누룽지까지 수출의 제품군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태백시가 오는 15일부터 19일까지 용현 동굴을 무료로 개방합니다. 오는 17일부터 문화재청이 국가유산청으로 새롭게 출범하고 국가유산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용현 동굴을 5일간 개방하기로 한 겁니다. 국가유산인 용현 동굴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동굴입니다. 강원도가 SNS를 통해 강원도 캐릭터 인기 대전을 진행합니다. 도내 시군의 매력 넘치는 캐릭터 디자인 가운데 시군별 대표작을 모아 국민투표를 진행합니다. 오늘부터 열흘 동안 조별 예선을 거쳐 6개 캐릭터를 뽑고 본선을 거쳐 최종 우승작을 선정합니다. 예선과 본선 투표는 인스타그램과 블로그, 페이스북 등 강원도 공식 SNS에서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로 작은 학교가 늘어나자 강원도교육청이 작은 학교에 내실 있는 교육 과정을 위해 컨설팅을 실시합니다. 작은 학교 활성화와 지역사회 연계 방안 등 작은 학교 교육력 향상을 위한 역량 강화 특강과 토론 형식으로 진행합니다. 재학생 60명 이하 도내 작은 학교는 지난해 169개 학교에서 올해 183개 학교로 늘었고 앞으로 계속 늘어날 전망입니다. 춘천시와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지역의 중소기업의 판로 개척을 위해 춘천 봄빛 장터를 개최합니다. 오늘부터 이틀 동안 춘천의 지하상가 중앙광장에서 도내 중소기업 45곳이 기획상품과 식품, 생활용품과 공예품 등 여러 가지 품목을 판매합니다. 또 경품 이벤트와 문화공연 등 즐길거리도 함께 선보입니다. 제12회 고성 금강통일배 전국 유소년 축구클럽 대회가 오늘부터 12일까지 고성 종합운동장 등 4곳에서 열립니다. 이번 대회는 국내 80개 팀, 해외 10개 팀, 선수와 가족 등 3천여 명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학년별 예선 조별리그, 본선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되고 부문별 우승팀과 준우승팀, 개인전 최우수 선수 등을 시상할 계획입니다. 강원경찰청이 신학기를 앞둔 2월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을 중심으로 교통 지도를 한 결과 스쿨존 속도 위반 34건, 신호 위반 19건을 적발했습니다. 또 통학차량 1,048대를 대상으로 한 합동 점검에서 미신고 운행 차량 1대를 적발해 과태료 3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와 함께 스쿨존 교통안전시설의 관리 상태를 점검해 횡단보도 200여 개와 안전표지 170여 개를 정비했습니다. 강원도가 15일부터 5개월 동안 여름철 자연재난 대응체제를 본격적으로 가동합니다. 강원도와 강원지방기상청, 한국수력원자력과 경찰 등 9개 기관은 어제 올해 처음으로 여름철 재난대비 점검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인명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대비 계획을 수립하고 침수 취약도로 10곳에 15억 원을 들여 자동 차단시설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강원도의회 이지영 의원이 도의회 5분 자유발언에서 임산부와 영유아를 배려하도록 만든 주차구역이 강원도에 257명으로 전체 주차장의 0.26%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와 18개 시군이 공공주차장에 가족배려 주차구역을 조성하고 교통약자가 체감할 수 있는 강원형 교통복지 정책을 발굴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